어제 갑작스럽게 받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거의 짜집기 형식의 좀 PT가 될 수밖에 없어서 좀 양해를 먼저 바라면서 CDN 전체 시장 그 개발적인 현황이랑 그 다음에 저희 비전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게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인터넷 이제 기존에 저희 헬로비전이 가지고 있던 서비스랑 좀 다른 인터넷 온라인 비즈니스라서 그냥 뭐 서비스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가 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저희가 서비스든 상품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그 저희가 고객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게 상품이면 그 상품을 고객한테 맛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선물하는 게 진정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갔고요. CDN 뿐만 아니라 IT 비즈니스가 왜 필요한지 결국은 콘텐츠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계속 콘텐츠는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CDN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용량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CDN 비즈니스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콘텐츠가 커지고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에 대응하다 보니까 뭐 트래픽, 우리가 알고 있는 밴드위스 개념 트래픽이 증가를 했고 인터넷 기존의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 트래픽이 벌써 거의 한 20%, 26%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콘텐츠는 다양해진 건 당연히 아시는 거고 거기에 이제 도메스틱 서비스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서비스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비전 클라우드의 CDN 컨셉은 대략적으로 네트워크,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그러니까 CDN이 원래는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인데 저희 비전 클라우드는 단순하게 CDN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으로 돌아가는 모든 콘텐츠들은 다 딜리버리를 해야 된다는 컨셉으로 콘텐츠 유통에 그 비전 클라우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CD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우님이 뭐 이렇게 여러 교육을 통해서 많은 또 자료들이 공유가 되고 해서 많이 아마 보신 자료일 거고요. 전체 뭐 글로벌 CDN 시장보다는 저희가 국내 CDN 쪽에 먼저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지금 저 2013년인데 1,700억인데 한 2,000억 정도로 시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순수하게 제공되는 CDN 서비스 외에 부가적으로 뭐 디도스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붙으면서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원래 관망할 때는 계속해서 뭐 1,00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급작스럽게 많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결국은 이 동영상 트래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CDN 쪽은 뭐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로 아카마이도 있지만 라임라이트도 있고 또 글로벌 3위인 국내 기업 중에 시네톡스라고 기업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 경계가 무너져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여기 빠져있지만 야후라지 아마존도 당연히 이 CDN 서비스에 진출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기존의 텔코 3사도 CDN을 계속해서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 맨 왼쪽 부분 국내 CDN 서비스가 2.5% 성장률을 보이는데 네. 실제로 트래픽이 증가하는 건 굉장히 많을 텐데 저거는 실제로 이제 매출 뭐 금액일 거잖아. 네. 매출에 대한 2.5%. 그럼 트래픽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파이가 너무 너무 산만하게 찢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CDN 사업자, 시네톡스, GS 네오텍 이런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던 시장에서 텔코 3사 나오고 거기에 뭐 솔박 같은 어떤 매니지드한 CDN 서비스가 나오고 이러면서
또 P2P 시장으로 막 찢어지고 이러면서 이게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가 트래픽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트래픽이 늘어나도 단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네. 오히려 단가가 역단가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지면서 예전에는 뭐 메가당 10,000원이었던 시장이 5,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뭐 2,000원 시장이 결국 아까 이제 부가 서비스를 뺀 순수하게 보면은 오히려 더 떨어진 거죠. P2P로 막 3,000원, 2,000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기 2.5%라는 숫자를 보면 트래픽은 는다라고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쟤도 비례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10% 나는 그 정도로 이제 사실은 기대를 했었는데 2.5%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이 글로벌 시장 성장률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그럼 그 저게 트래픽 대비해서 매출에 대한 성장이 저조한 이유는 경쟁의 심화가 있을 거고 그렇지? 네. 그 다음에 경쟁 심하면 저렇게 트래픽은 늘 텐데 그 장비 구성이나 원가에 대한 단가도 계속 떨어진다고 볼 수 있나? 그리고 뭐 매출을 지배하는 기준이 실은 모바일 땅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트래픽이 그렇지. 오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잡고 있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뭐 합류가 안 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들은 이게 그러면 모바일이 아니라 유선 트래픽이라는 유선 트래픽에 기반한 CDN 매출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이건 장표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니까 이런 리포트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온라인 기존의 비즈니스를 보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원가 하락 요소는 없어? 저기 그 매출이 좀 그러니까 원가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P2P입니다. 네, P2P라는 거를 사용을 함으로써 서버 사이드에서 뭐 메가당 아까 또 내려와서 5,000원인데 P2P는 2,000원, 1,500원, 뭐 100원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또 같이 이게 성장하지 않아요. 네네네. 그럼 여기 국내 CDN 서비스 시장 규모 전망에는 P2P까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내 자료에서 P2P를 포함한지 안 한지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P2P는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빠져있겠지.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KT에서 장비를 줄 수도 없어. 만들어서 지금 뭐 얘기를 DPR 하려고. 네네 지금 이제 장비는 3년 전에 다 만들어졌었는데 이 트래픽이 진짜 P2P 트래픽인지 그 P2P 트래픽이면 어디로 유입되는 P2P 트래픽인지를 지금 거의 다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정도에 시행을 할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시행한다고 하니까 몇 년씩.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그리고 P2P 사업자들도 다 우회적으로 뭐 변조하는 포트를 한다든지 그래서 다 우회를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시장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고객 특성상, TV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100테라 쓸 때랑 200테라 쓸 때 가격을 단가를 어마어마하게 네, 초과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CDN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하지 않는 시장임에도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는 OVP의 기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CDN이 필요한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다른 OVP 사업자들은 CDN이 사실 내부 내재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PPD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CDN 서비스의 본질이 원래는 이제 스킵하려고 이제 그냥 이렇게 들어갔지만 원래는 사실은 국내 도메스틱에서도 버틀렉 때문에 이제 부산이랑 뭐 지역 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거에 중간점으로 이렇게 없애려고 사실은 CDN 개념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급정상이 되면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떠나서 콘텐츠를 이제 딜리버하는 역할인데 그건 역시도 3년 전에 이미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뭐 CDN이 이제는 정말 너무 베이직한 서비스로 그래서 차별화를 둔 게 부가 서비스 그러면 저희로 따지면은 이런 OVP 뭐 미디어 클라우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트래픽이 계속 뭐 트래픽 뭐 전망치는 막 뭐 모바일은 10배가 늘어나고 뭐 막 메타 트래픽 중에 뭐 70%가 비디오 트래픽이고 막 결국은 되게 장밋빛에 대한 트래픽 전망은 되게 장밋빛인데 CDN 시장 전망은 굉장히 막 우울한 어떤 그런 전망이라는 그러니까 매도오셨네요. 그러니까 텔코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또는 아까마이나 기존에 우위를 두고 있는 사업자들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그게 그대로 유비되니까. 하지만 3위, 4위 업체,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기타 서비스 업체들은 정말 특화된 서비스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로 이미 됐습니다.
시장 성숙도는. 그래서 뭐 CDN 서비스 중에 가장 얘기할 만한 게 지금 여기서 보시는 스트리밍이랑 다운로드, 그다음에 콘텐츠 엑셀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캐시 서비스고요. 나머지 이제 응용 서비스다, 뭐 매니지드 CDN이다, 라이센스 CDN이다, 거기에 이제 프라이빗하게 구축하는 CDN도 있고요. 약간 SI 서버죠. 이렇게 서비스를 좀 볼 수 있어요. 라이센스 CD는 뭐예요? 라이센스 CDN은 아까 이제 내용 중에 아침에 기사로 나오는 것 중에 있었는데, 기존에는 그 순수한 콘텐츠만 딜리버리 해주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유니파이드 해서 서비스를 부가 서비스를 막 늘리다 보니까 이제는 ADN, 뭐 SDN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그 CDN을 태워가지고 하는 게 이제 ADN이고, 소프트웨어도 CDN 기반에다 태워서 딜리버리를 하는데,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라는 게 라이센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 원천 사업자랑 관계를 맺고, 거기에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어서 뭐 MS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오피스 365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 라이센스를 별도로 사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까지 다 토탈로 이 CDN에 태워서 우리 CDN 사용하면 그 라이센스도 걱정할 수 없게끔 다 머징한 개념이 SDN 뭐 이런, 요즘에 이제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 딜리버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SDN은 새로운 개념의 네트워크 SDN도 있고, 용어는 좀 틀린데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이미 저 개념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C네트워크스가 많이 이제 글로벌 3위 업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국내에 이제 계속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지만 너무 갭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서비스고요. 밑에 본질적인 서비스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시장에 대한 정의 출처는 어디예요? 저희 쪽에서요. 아니, 출처가 어디냐? 이거는 매년 연마다 나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리포트가. 그러니까 기관들 뭐 닙하면 닙하 뭐 이런 한국의 인터넷에 관련된 보고서를 형태로 나오는 걸 제가 이 카테고리만 다운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KPC라는 리포팅 업체에서. PPC. 네. 그냥 그런 분석 리포트를 만드는 업체. 컨설팅 업체인가요? 네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기관들이 리포팅 낼 때도 어차피 다 밑에 이제 다 작업을 해서 서머리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 다운로드 서비스, 콘텐츠 캐시 서비스가 주요 서비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플레이어들은 뭐 글로벌하게는 레벨 3, 뭐 아까마이, 라임라이트 뭐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차이나 쪽에는 차이나 캐시 뭐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있고요. 국내 사업자이자 글로벌 3위 업체는 뭐 C네트워크스, 그리고 GS네오텍, 효성 ITX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국내 벤더 중에 C네트워크스랑 GS네오텍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1, 2위 사업자고요. 매출 면에서도 그렇고 사업의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C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이제 뭐 웹 데이터 뱅크다, 필라멘트 네트워크스다 이런 업체들이 CDN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MPI에서 IP 마스터라는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이거를 그 도메인이나 IP 기반으로 붕괴하는 그런 파샬한 서비스는 있었는데,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모아서 만든 게 C네트워크스입니다. C네트워크스의 그 고사무열 사장님 같은 경우에 데이콤 출신이시고, 저희 총괄님이랑도 같이 데이콤 시절에 일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그때 당시에 이 고사물 대표이사가 이제 총괄님 후배셨고, 같이 CDN 사업을 나가서 해보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되다가 총괄님은 이제 다른 길을 가시고, 저 고사물 대표이사는 나가서 C네트워크스를 차려서 지금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고성장을 했고 글로벌 3위 사업자로 하다가 KDDI에 인수가 됐습니다. KDDI에 인수가 돼서 지금은 이제 일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나 이런 북미 쪽에서 글로벌 쪽에서 꾸준히 잘 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한동안 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GS 네오텍. GS 네오텍은 철저하게 그 아웃소싱 위주로 그러니까 그 저 YGN이라는 대표 상품만 가지고 모든 서비스는 다 거의 아웃소싱을 합니다. 내재화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컨트롤하면서 CDN 시장에서 2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효성 ITX, 신세계 INC 뭐 이렇게 있고 뭐 기타적으로 뭐 까뮤주다 P2P 업체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우콤 같은 경우에는 KINX로 이제 사업 영업 양수도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매각을 해서 현재는 킹스가 CDN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1년 말에 나온 거라서 약간 수치는 조금 오류가 있지만 대략적인 범위에서는 맞고요. 원래는 시네톡스가 50%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GS랑 텔코가 나눠서 많이 쉐어를 한 상황입니다. LG가 KT보다 못해요. KT가 ICS를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LG가 영업을 그러니까 LG는 원래 CD네톡스의 한 모듈을 영업 대행으로 리셀러로 하다가 결국 이제 그 서로 등을 돌리고 독자적인 CDN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고객들 그대로 다 이제 유입을 한 거죠. 그래서 빠르게 좀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KT가 많이 좀 뺏긴 상황. 글로벌 매출 포함 안 된 로컬만이죠. 호송은 그렇게 나와요. 네, 효성이 11번가랑 싸이월드를 하다가 그게 이제 빠지면서 전체 그게 한 1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딴 데로 가면서 확 빠졌죠. 이거 좀 잘못했는데 SK 컴즈 그거 아직 하고 있는데 빠진 게 아니고 계약은 받고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트래픽이 줄었잖아요. 계약 좀 줄었지.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컸고요. 사진첩 서비스라든지 이쪽에. 근데 그게 줄면서 매출이 확 줄었고 그 말씀하신 게 맞는데 병행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빠진 겁니다. 결국은 그 국내에서도 통신사 텔코 3사가 이제 CDN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시장은 거의 나머지 사업자들은 힘들다.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재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쪽에 파트너십을 가지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상황이고 라임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2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내에서 많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셀러를 뭐 판도라라든지 온세 쪽을 통해서 리셀러를 했고 이제 초창기에는 신세계 INC가 처음으로 총판을 담당을 했었는데 비즈니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세계에서도 이제 서로 갈 길을 가고자 선언을 하고 지금으로서는 네, 제일 비즈니스를 글로벌 사업자 중에는 제일 잘 못하고 있는 플레이어 중에 한 군데입니다. 오히려 시네톡스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CDN 서비스는 가장 핵심이 이 GSLB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뭐 그 각 IDC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4개 팜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4개 팜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그 도메인을 보고 엔드 유저까지 어디로 가라는 명령을 해주는 저 GSLB가 가장 핵심이고요. 나머지 이제 저런 헬스 체크 서버라든지 각각의 스토리지 안에 들어가는 거 팜마다 구성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저 팜들을 컨트롤하는 게 GSL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LB의 초창기 모델이 엠피아에서 했었던 그런 IP 마스터, CD 마스터라는 그런 솔루션이 기반이 돼서 발전된 형태가 GSLB고 뭐 간단하게는 GLB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드 밸런싱을 하는데 각 팜들에 대한 로드 밸런싱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저희가 렉으로 보면 렉 안에서 콜로케이션을 보면 로드 밸런싱인 게 이제 L4 장비잖아요. 그거의 아주 큰 범위라고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업자마다 이거를 분류하는 게 틀리고 또 있는 서비스도 없고 없는 서비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뭐 미디어 서비스, 다운로드 서비스, 캐시 서비스가 아까 주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도 합니다. 아예 패키지화된 플랫폼을 UCC 플랫폼 특히나 이제 가장 2000년도에 UCC가 발전할 때 그런 UCC 플랫폼을 아예 짜서 솔루션으로 구축을 하기도 하고 ASP로 받기도 하고 그런 플랫폼적인 서비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 서비스로 DRM이라든지 뭐 플레이어를 획기적인 플레이어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인코더를 전용 인코더를 뭐 제공한다든지 저희도 이제 스팀지를 쇼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어떤 특화된 서비스에 필요할 때 이런 부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IDC 쪽에 뭐 콜로케이션, 매니지드, 시큐어 소싱 같은 경우는 디도스가 한참 문제가 됐을 때 워낙 많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회적으로 디도스가 들어왔을 때 이쪽 IDC에서 저쪽 IDC로 또 저쪽 IDC가 공격을 받으면 이쪽 IDC에서 저쪽 IDC 계속 우회하면서 디도스를 회피하는 특허를 가지고 한 80억 정도 했었던 서비스고 지금도 KT 영동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도저히 안 될 때는 이 시큐어 호스팅을 사용을 합니다. CDN톡스만 가지고 있는 서비스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모바일이나 다른 지금 뭐 게임 쪽의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런 계속해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그래서 어떻게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저런 서비스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디어 클라우드, 저희 비전 클라우드 미디어 클라우드를 지향하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장 핵심 서비스가 될 수 있고요. 다운로드도 결국은 캐시로 처리를 합니다. 스트리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CDN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캐시 서비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예전에야 뭐 다운로드하면 저희가 이제 증권사에서 뭐 HTS 다운로드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걸 다 캐시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캐시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또 라이브가 있고 뭐 VOD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 베이스에서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좀 많이 잘 알아야 되는 그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간략하게 이제 CDN 서비스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근데 너무 뭐 다 좋은 말인데 약간 지금 크게 돼 있는 것들이 저희가 좀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이라든지 뭐 영업 방안인데 사실 CDN을 콘텐츠가 있는 데는 CDN을 안 쓰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호스팅으로 시작하고 호스팅에서 커지면 이제 IDC에서 콜로케이션을 받고 그런데 결국은 그 콘텐츠가 너무나 사업이 잘 돼서 결국은 확장을 하려면 이 CDN을 안 쓸 수 없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약간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꼭 콘텐츠가 많고 트래픽이 많아서 CDN을 또 쓰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SLA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단 우리는 10메가밖에 안 나오지만 이 서비스가 너무나 중요한 서비스고 끊기면 안 되는 서비스고 SLA가 꼭 돼야 된다. 그러면 그 고객들은 CD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그래서 가격이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뭐 100만원짜리, 뭐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CDN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습니다. 10메가를 쓰는 고객도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10메가 쓰면은 기본 단가는 20만원, 30만원이지만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가 붙으면서 100만원짜리로 변하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매출이 종량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 영업을 할 때 그 고객의 콘텐츠가 정말 좋은 콘텐츠면 사실은 거의 투자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예를 들어서 정말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콘텐츠의 가치를 보고 처음에 아예 CDN을 일괄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고객이 클 수 있도록 아예 서포팅을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매출을 1000만원 1억으로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국내에서는 많습니다. 대부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처음에 가져와서 우리 이 콘텐츠로 이렇게 서비스 할 건데 서비스 해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등한시하고 너무 작아 보이니까 안 하는데 그 콘텐츠를 볼 줄 아는 영업 담당이 됐던 사업 담당자는 그게 가치가 있으면 아무리 작더라도 전략적으로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 볼륨을 늘리는 형태라서 약간
대부분들 꼭 큰 트래픽을 발생하는 게 CDN을 쓸 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굳이 카테고리로 나누면 이제 저희가 어쨌든 가장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사업의 확장 범위가 크기 때문에 대형 고객이라고 하면 이제 대기업들이 될 거고요. 저희를 비롯한 삼성, 현대, LG 10대 그룹, 20대 그룹들이 대형 고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글로벌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 시네톡스가 예전엔 같은 경우에는 월 30억 정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글로벌 포함해서. 지금은 이제 마켓쉐어가 좀 나눠졌는데 대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특히나 이제 저희 PP라든지 동영상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 또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금융은 볼륨은 작은데 예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00만원짜리를 일반 고객이 쓰면 100만원을 쓰지만 공기업은 300만원, 500만원 씁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 아주 매력적인 타겟이 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공공이나 금융은 당장은 좀 지향을 해야 될 타겟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모바일 지금 게임도 그렇지만 저희 또 ENM이 또 그런 게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데는 사실은 게임 퍼블리셔나 개발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업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니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만 맞으면 바로 계약 성사가 가능합니다. 정치적인 것도 없고 물론 이제 영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상당 부분 좀 허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매출을 손쉽게 낼 수 있는 타겟 지역이 게임 쪽입니다.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게임이 출시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이게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해서 그거에 따라서 많이 좀 매출이 좌지우지됩니다. 예를 들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국내 중에 가장 많이 쓰는데 CDN 비용만 120억, 150억 또 어떤 신규 게임을 런칭했다면 300억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매력적이지만 역시나 치열하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하면 좋지만 레퍼런스도 좋고 하는 게 또 포탈입니다.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포탈들이 예전에 같은 경우야 거의 비슷한 서비스로 다 했지만 지금은 신규 서비스를 계속 런칭하니까 그때 저희가 어떤 특화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은 포탈에도 일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탈들은 한 군데만 사용하지 않고 세 군데, 네 군데 필요에 따라서는 PPP 솔루션도 사용하고 자체 개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향후에 이러닝, 지러닝, 앱러닝이라고 하는 이쪽 스마트 러닝 쪽에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테일 쪽, 저희 또 옥쇼핑이 지금 고객사로 있기 때문에 GS 옥쇼핑이라든지 홈앤 쇼핑이라든지 이런 리테일 쪽도 충분히 가망 고객으로 할 수 있는 되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그런 어떤 한 고객, 한 영역에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어디에다 타겟팅 할 거냐 캠페인 영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에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캠페인 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정말 저희가 이제 막 특화되고 유명해지고 그러면은 알아서 들어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고요. OVP는 CDN이랑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미디어 클라우드 그래서 고객의 콘텐츠를 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의 CDN과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엔스크린에 서비스한다. 이게 미디어 클라우드의 컨셉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는 이 컨셉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클라우드가 저희는 이제 와이드캐스트라는 상품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와이드캐스트는 전체적인 미디어의 관리에 관련된 CMS 그리고 거기에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비트레이트별이나
또한 워낙 많은 디바이스와 OS나 이런 것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플레이어도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전에는 그냥 일편적으로 WMT다 그러면 그냥 iOS에다 올려서 다운로드로 해가지고 해줬으면 끝났는데 플래시다, 뭐 HTML5다 뭐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플레이어가 오히려 더 시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송단이 당연히 이제 CDN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거기에 또 중요한 부분이 고객은 이 분석 리포트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CDN을 쓰고 OVP를 쓰는데 그치지 않고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분석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이 매력 때문에 즉 통계죠. 통계 때문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CDN톡스 같은 경우는 그 통계에만 개발자를 뭐 35명 정도를 투입을 해서 거의 뭐 15억 정도 그 통계만 개발하는데 그 정도 투입을 할 정도로 중요시 하는 부분이고요. 뭐 지난번에 아카마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레가시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레가시랑 붙이려면 당연히 API가 잘 되어 있어야 결국 고객들이 핸들링하면서 이런 우리 OVP 서비스를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브라이트코브나 우엘라가 OVP를 잘 만들어놔도 결국은 한국형으로 서비스를 할 수 없으면 이 시장에서는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럼퍼스를 선택한 이유도 어떤 SI성도 있지만 이런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고객이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든 그걸 커스터마이징 해주거나 오토마이제이션 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저희는 사업을 하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이드 캐스트 같은 경우. 전체 아키텍처고요. 뭐 이런 하나하나의 서비스들이 결국은 쭉쭉쭉 이제 올라가면서 업로드만 되면 그 뒷단은 알아서 다 트랜스코딩 해주고 거기에 플레이어 정합해주고 거기에 웹이든 뭐 어디든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객은 편하죠. 콘텐츠만 그냥 찍고 생산하고 하면 되니까. 그전에는 작업자가 수동으로 막 인코딩하고 그걸 또 인코딩 된 거를 디바이스에 서비스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선 되고 어디에선 안 되고 iOS는 잘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안 되고 안드로이드 2.0은 잘 되는데 3.0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저희 와이드 캐스트는 그게 다 표준화되게 거의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로 보면 뭐 오쇼핑도 있지만 CBS 지금 세바시라고 돼 있는 그래서 생방송을 하면 라이브잖아요. 라이브가 끝나면 그거를 VOD화해서 자동으로 트랜스코딩을 통해서 이 매니지 DB랑 고객의 DB랑도 연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각 미디어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용도에 맞게끔. 그러면은 고객들은 그거를 IPTV로 보던 PC로 보던 모바일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보던 똑같은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컨셉이 당연히 우리 헬로비전으로 보면 티빙인 거군요. 티빙의 B2B 서비스가 이 와이드캐스트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세바시 그 팟캐스트에 광고 붙이는 거 결국 이제 N군 쪽이랑도 정합이 안 되고 그거 뭐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도 차후에 와이드캐스트를 통해서는 서비스가 가능한 건지. 네, 지금 럼퍼스 우리 공동사업자인 럼퍼스도 광고가 일부 가능하긴 합니다. 예. 근데 라이브 앞단에 프리롤 광고라든지 VOD의 앞뒤로 프리롤 광고는 가능하지만 결국 CBS에서 원한 거는 팟캐스트라는 어떤 폐쇄적인 그런 어떤 플랫폼 안에서 광고가 되게 하다 보니까 또 iOS가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별도로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는 이슈였는데 간단한 광고들은 지금 우리 공동사업자인 럼퍼스도 가능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하는 거에 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리포팅이죠. 어디서 광고가 나왔고 그것까지 처리를 해줘야 고객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는 가능하다 안 하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저희 플랫폼에서 라이브 VOD가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면서 스토리지에 쌓으면 스토리지를 캐싱을 통해서 CDN으로 바로 딜리버리하고 도메스틱 뿐만 아니라 연동해서 글로벌까지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의 핵심이
이 와이드캐스트입니다. 근데 팟캐스트에서 그 iOS 통해서는 미드 포스트는 안 되는 거죠. 현재는 안 되는데 M군에서 개발을 7월인가 8월까지 한다고 그렇게는 제가 들었고요. 왜냐면 팟캐스트가 지금 알게 모르게 좀 시장이 성숙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시장도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CDN이나 와이드캐스트 OBP 서비스를 할 때 결국은 이제 고객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서비스 요청 어떤 니즈를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의 콘텐츠입니다. 고객의 콘텐츠가 뭔지를 알면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인지 뭐 다운로드 서비스인지 캐시 서비스인지 나올 거고 거기에 필요한 절차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저희 비전 클라우드로 보면 저 역할을 BBMC랑 패스트DC가 하는 거고요. 그 앞단에 이제 AM이나 어떤 컨설팅 조직들이 가서 그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명령을 어떤 오더를 내려주고 그러면 셋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서비스 장애도 보는 형태. 근데 지금은 이제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자동화가 돼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지랄하는 어떤 거를 통해서 한다든지 뭐 PM이 이걸 적절하게 분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캐시 같은 경우에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죠. 그냥 가서 구두상으로 어떤 서비스 하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저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뎁스 있게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 서비스가 맞구나, 이 서비스를 해줘야만 고객한테 가장 좋은 서비스구나. 그러면 고객은 이제 만족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컨텐츠 사업자가 OVP 프로바이더를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OVP가 이제 하나의 서비스 패키지 모듈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CDN이라든지 CMS 플레이어, 뭐 엔코더, 트랜스포더가 있는데 가장 그 포커스드하는 모듈이 어떤 거일까요? 가장 코어는 지금 현재로서는 트랜스코딩이랑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이제 범용 플레이어도 많고 이제 커스터마이즈한 플레이어도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차피 지금 OBP 셋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느 쪽에 제일 좀 핵심 역량을 투입을 하고 차별화 요소가 필요한지. 차별화 요소는 와이드캐스트와 우리 CDN, VCDN과의 정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은 컨셉을 정확하게 우리 콘텐츠 있어, 아주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콘텐츠 있는데 이거 서비스 하고 싶어. 기존에는 방송만 틀었는데 온라인이랑 모바일도 하고 싶어. 근데 방법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헬로비전의 비전 클라우드가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CDN은 다 쓰고 있었거든요. 기존에도 GS를 쓰던 CD를 쓰던 효성을 쓰던 기존에 CDN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분리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정합도 잘해주고 커스터마이징도 잘해주면 기존에 레가시로 쓰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우리 쪽에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컨설팅. 그 고객의 서비스의 방향을 정해주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와이드캐스트는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스토리지는 이걸 썼으면 좋겠다. 딜리버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개념을 다 고객한테 심어주고 저희 서비스를 유입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컨텐츠 사업자가 그 결론 최종적인 목적이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들의 컨텐츠를 디스트리뷰션하고 스프레드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이제 수익화를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컨텐츠 사업자의 고민일 거 아닙니까? 항상 최종 고민은 그겁니다. 수익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예를 들어 와이드캐스트의 목적이 정말 차별화 요소가 잘 걸리는, 그러니까 어디서나 잘 얻어 걸리는 거가 되려면 그런 걸 좀 차별화 포인트로 맞습니다.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사업자들은 상당히 물론 그러니까 C네트웍스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발전이 돼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어느 사업자도 특출나게 잘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 고객들이 고민하는 거는 뭐 캐펙스가 얼만데 이걸 어떻게 뽑을 거냐. 그래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플랫폼 좋다, 오케이, 너무 좋아. 하지만 이거 썼을 때 500만 원인데 그러면 그 운영비를 어떻게 수익화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관리자한테 그걸 설득하는데 가장 좋은 핵심 요소가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문서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쭉
플로우를 정해놓은 거고요. 이 플로우는 저희 현재 상황에 맞는 플로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가진 공동사업자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 또 공동사업자가 럼퍼스다, BBMC다, 패스DC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쭉 정리를 한번 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사이트 체커나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수동으로 제공을 해줬는데 이것들이 자동으로 된다면 그래서 정기적으로 고객한테 리포팅을 보내주고 자 이렇게 쓰셨고요 이렇게 변화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실 그건 이거고 이런 식으로 해준다 그러면 고객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만족을 하겠죠. 그리고 꾸준히 저희한테 이 서비스 하고 싶은데 이것도 이렇게 될까요? 계속해서 신규 또 어떤 거리를 줄 수 있는 저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즈포탈이 나온 이유도 사실은 그거의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CDN 서비스든 와이드캐스트든 고객이 보는 서비스는 결국은 헬로비전의 비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비전 클라우드의 CDN 서비스가 정말 고객한테 왜 사용했어야 하면 대부분들은 운영, CS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기술적인 어떤 특화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오랫동안 고객이 그러니까 1년 서비스하고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2년, 3년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운영단에서 그들을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또 CS에서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또는 즉각 요청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거든요. 그거를 제일 잘했던 곳이 결국은 시네톡스입니다. 시네톡스가 그런 CS 전담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이라든지 CS 쪽을 좀 더 강화를 하면 고객들이 3년, 5년 계속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실제 80명 정도가 장애랑 매일매일 그 고객들의 장애와 어떤 이슈를 처리를 합니다. 전담돼서. 저희는 이제 운영하고 고객도 CS도 같이 하지만 꼭 CS가 영업이 CS를 하는 게 아니라 운영 서포트, 그러니까 테크닉 쪽에서도 굉장히 CS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TC, 이제 저희도 TC가 있지만 TC라는 어떤 팀이 전담으로 있어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 고객들의 상황을 판단을 해주고 또 이 서비스는 이렇게 변경하세요. 뭐 다운로드 했는데 이거를 캐시로 변경하세요. 뭐 이걸 스트리밍으로 변경하세요. 이걸 부가 서비스 이런 거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네, 뭐 굉장히 광범위하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다 얘기를 못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은 CDN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하려면 적어도 어떤 분야에서든 최소 3년은 필요합니다. 워낙 서비스도 뭐 다운로드 있고 뭐 스트리밍 있고 스트리밍 하나 하려면은 공부만 하려고 해도 1년씩 걸리는데 미디어 코덱 알아야 되고 뭐 알아야 되고 하니까 사실은 기술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서 그 콘텐츠 정말 아까 콘텐츠가 뭔지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학습을 통해서 물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저희 지역의 AM들이 영업을 한다 그러면 실제 컨택 포인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그들을 뭐 서포트를 해준다든지 가서 초기 미팅을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이런 개념들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어떤 뭐 IDC나 뭐 서버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스펙이 정해져 있고 사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죠. 금방 알죠. 근데 서비스는 무형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 고객의 컨셉을 모르고는 절대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결국 그 고객은 만족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은 실질적인 어떤 그 고객 타겟팅 하는 서비스가 그러니까 고객이 나왔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 영업 AM들이 1차로 좀 이지하게 어프로치